기초사 4교시 수업하겠습니다. 기초사 4교시는 우리가 전자회로를 하면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뭐 회로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전자회로뿐만 아니라 회로이론 여러 가지 공학적인 사항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기초에 대해서 묶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용어들이 나오는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자,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AC라고 얘기를 하죠. Alternating Current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크기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는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류는 DC라고 얘기하는데 Direct Curr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크기 방향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걸 우리는 직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이제 수동소재 중에 저항 R, L, C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C, 캐패시터를 보면 캐패시터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이, 자, AC는 통과를 하고 DC는 통과를 안 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음에 충전, 방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캐패시터의 소자의 큰 목적입니다. 다음에 코일 L 같은 경우에는, 자, DC는 통과를 시키고 AC는 통과를 안 시키는 그런 소자가 이제 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L과 C는 항상 교류, 주파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레지스턴스 R. R은 순수 저항 성분을 레지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여러분 리액턴스라고 있는데, 리액턴스가 뭐냐면, 자, 저항 성분인데 L과 C, 코일과 캐패시터에 대한 저항 성분을 우리는 보급용어로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L과 C의 저항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주파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구하는 공식은 XL은 2파이 FL, 자,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L 값입니다. 자, XC, 캐패시터에 대한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입니다. 똑같고, 이제 그 주파수 들어가는 부분이고 C값에서 분의 1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임피던스는 뭐냐면 Z라고 기호를 표시하는데, 임피던스는 R과 L과 C가 다 들어가 있는 전체 합성 저항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하는 공식 Z는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구하는 거고요. 그 C 값과 L 값은 서로 그 성질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레지스턴스, 리액턴스, 임피던스 저항 단위는 전부 다 ohm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저항 성분이 있다. 그렇게 알면 좀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어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라는 용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유기 관련된 거, 정유기라고 나오는데, 이 정유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AC를 DC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반파 정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C가 4인 1부로 쭉 들어오면 위에 0보다 위쪽은 그대로 사용하고 아래쪽만 다 잘라서 이제 정유를 시키는 게 반파 정유입니다. 전파 정유는 뭐냐면 4인 1부가 위쪽 아래쪽이 다 있으면 아래쪽을 위쪽으로 반대로 뒤집어 올려서 이제 전체를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전파 정유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버터는 뭐냐면, 실제로 컨버터는 AC에서 DC를 만들거나 DC에서 DC를 만들 때 컨버터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인버터는 DC에서 AC를 만드는 게 인버터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BJT, 바이정션 트랜지스터, 그 트랜지스터하고 FET는 이해하겠지만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약자입니다. 두 개가 특성이 같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속도라든가 뭐 전압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IC는 TTL이 있고 CMOS가 있는데, TTL은 TR로 트랜지스터로 만드는 거고 CMOS는 대부분 FET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TL은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를 만드는 거고, CMOS는 FET로 만드는 거죠. 그 CMOS의 장점을 보면 이제 TTL에 비해서 소모 출력이 작고 사용 범위가 넓다. 그 대신에 속도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TTL을 쓰면 되겠고, 전력 소비를 적게 하겠다. 그러면 CMOS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TTL 중에서도 이제 뭐 74, 54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군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54 시리즈는 상용으로 마이너스 55도, 125도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가격은 비싸겠죠. 그렇게 군용이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사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에 따라서 로우 파워로 쓰는 LS 타입, 뭐 속도가 빠른 패스트 타입, F 타입,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패키지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7400이 뭐 랜더 게이트인데 랜더 게이트에 따라서 가운데 자 74가 제일 처음에 74는 상용으로 쓰는 거고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 S, LS, ALS 쭉 있죠. 그것들은 다 이제 동작 속도라든가 전압이라든가 뭐 전력 소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게끔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데이터시트를 찾아보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학적으로 우리는 10의 3승 단위로 이제 우리는 잘라서 기호를 붙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1보다 크면서 이제 큰 수들은 10의 3승 이상, 1000배 단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호를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10의 3승 단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큰 수에 대해서는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항상 대문자로 닿습니다. 그래서 10의 3승은 키로, K,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10의 15승은 페타, 10의 18승은 엑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1테라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12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호를 소문자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미리 소문자 m,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마이크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다음 10의 마이너스 10승 피코, 다음 10의 마이너스 15승 펜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대는 거죠. 그래서 10의 12성은 뭡니까? 그럼 피코입니다. 그런 식으로 1피코, 18피코 페라시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10의 12성 페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리지, RMS, VP, VPP, 피크값, 피크 투 피크값이 있는데 자, 사인앱 보시면 실제로 사인앱은 처음부터 끝까지 맥스에서 맥스까지를 우리는 VPP, 피크 투 피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로부터 시작해서 최대로 올라간 지금까지 피크까지 올라간 게 VP, VP크 값. 다음에 RMS 값은 그 피크 값에서 루트 2분의 1 한 게 VRMS 값입니다. 리얼 민 스퀘어라는 값이고, 다음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라는 값은 실제로 이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크 값에서 루트 2분을 해주면 RMS 값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VP 값은 루트 2분의 1을 나누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루트 2분의 1이 0.707 값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해서 알면 도움 되겠죠. 그리고 V 에버리지 값, 평균 값은 0.637 피크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법칙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전압, 전류, 저항, 뭐 전력을 계산할 때 오해 법칙에서 제일 V고 IR 이게 제일 중요하고 P는 I 제곱 R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공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전압이라는 것은 물탱크가 들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는 물의 흐름, R은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멩이가 많을수록 물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과 전류는 다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렬 병렬로 되어 있을 때 회로가 저항이 그러니까 전압은 직렬일 때는 전압이 다르고 병렬일 때는 꼭 똑같고 전류일 때는 직렬일 때 동일하고 병렬일 때는 다르다. 합성 저항 구하는 것은 이제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와 주기가 있는데 주파수는 주기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1kHz다. 1초에 1000번을 진동하는 게 1k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는 뭐냐? 1회를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에 한 번 진동하면 1Hz, 1초에 1000번을 진동한다? 1kHz예요. 그래서 주기하고 주파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겁니다. 주기하고 주파수 관계는 자, 주기는 주파수분의 1,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듀티 사이클이라는 얘기 나오면 듀티 사이클은 뭐냐? 듀티 사이클은 자, 전체 우리가 펄스 폭에서 50% 됐을 때의 그걸 100분율로 계산한 게 듀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용어들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고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하면 뭐 어디를 쓰든 전자회로든 회로를 쓰든 기초적인 거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텀텀이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 수고하셨습니다. 2주차에 봬요.